이 오르골. 수아한테 사준 거잖아. 한혜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부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정원은 오르골을 꽉 움켜쥔 채 한혜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세훈 씨의 아내일 뿐이에요. 아니야. 넌 내 딸이지? 수아. 네가 수아 맞지?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진태석이 부회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며 2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려는 찰나 엄청난 충격과 반전이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밀한 리플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혜라는 부회장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조정원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윤비서. 네, 부회장님.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혜라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부회장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수아와 관련된 모든 물품을 재조사해. 25년 전 기록까지 전부 다시 뒤져봐. 알겠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한혜라는 윤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묘비가 조정원으로 바뀌어 있었어. 차기범이 딸들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해. 윤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혹시 수아 아가씨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차기범과 조미양 주변도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움직여. 절대 들키면 안 돼. 윤비서가 나가고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며칠 후 윤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부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본능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부회장님, 25년 전 조미양의 딸 조정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한혜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사망 시기는? 차수아 아가씨 실종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혜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망 진단서, 장례 기록, 모든 것이 그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파일을 쥔 채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정원이는? 파일 속 문서들이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윤비서가 물 한 잔을 건넸지만 한혜라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차기범이 딸들을 바꿔치기 했다는 뜻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조정원이 죽은 날 수아가 사라졌고 묘비는 조정원 이름으로.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한혜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차기범 집을 다시 조사해. 당장. 네, 부회장님.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윤비서가 나가고 혼자 남은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혜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늦었구나. 그녀의 속삭임이 텅 빈 부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혜라는 차를 몰고 차기범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비서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왔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격렬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인터폰 버튼이 빨갛게 눌렸습니다. 누구세요? 조미양의 떨리는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한혜라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나야 한혜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미양이 문을 열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더 격렬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숙 언니. 지금은 좀. 문 안 열면 경찰 부를 거야. 내 딸 차수아가 살아있는지 당장 말해.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간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얼마 후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조미양은 창백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거칠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어디 있어? 살아있지? 대답해. 영숙 언니. 아니 혜라씨. 수아는 죽었어. 교통사고로. 조미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묘비 이름이 조정원이더라. 왜 내 딸 이름이 아니야? 조미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딸을 버리고 재벌한테 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따지는 거야. 수아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 다 당신 때문이야. 한혜라가 비틀거렸습니다. 조미양의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정말 죽은 거야? 그래. 기범 오빠가 너무 슬퍼서 이름을 바꿨어. 수아란 이름을 볼 때마다 미칠 것 같다고. 조미양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혜라를 향한 오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다 찻길에 뛰어들었어. 당신 차인 줄 알고. 그렇게 죽었다고. 한혜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정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정원이 조미양 앞을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 차정원의 눈빛,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차정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혜라를 깨웠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묘한 적개심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한혜라가 무언가 묻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미양 씨 거짓말하는 거면 반드시 밝혀낼 거야. 한혜라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무언가가 틀렸습니다. 조미양의 눈빛, 차정원의 반응,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혜라는 한참을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이 창문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한혜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한혜라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가 떠난 후 조미양을 따로 불렀습니다. 둘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차정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절대로 한혜라한테 내가 살아있다는 거 말하면 안 돼. 정원아, 그래도 그분은 네 친엄마야.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조미양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엄마. 차정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날 버리고 재벌한테 간 여자가, 아빠를 살인자로 만들고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린 여자가. 조미양은 차정원의 눈빛에서 깊은 원한을 읽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워서 조미양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한이었습니다. 정원아,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그만두자. 진실을 밝히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안 돼. 난 한혜라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차정원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커피가 컵 밖으로 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7살 나를 세탁소 앞에 놔두고 사라진 여자야. 3일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20년 넘게 안 나타난 여자라고. 차정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조미양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차정원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 20년이 어땠는지 몰라. 아빠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는지.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먹이 테이블을 쥐어뜯었습니다. 살인자의 딸이라고 놀림받았어. 친구들도 다 떠나갔고 학교에서는 왕따였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조미양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 정원아. 나도 다 봤어. 그래서 더 안타까워. 하지만 복수가 끝날 때까지 절대 비밀을 지켜줘. 제발. 차정원이 조미양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아, 너 너무 깊이 들어갔어. 이제라도 돌아서자. 진세훈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라도 진실을. 난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엄마. 차정원이 조미양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든 난 끝까지 갈 거야. 한혜라가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볼 때까지. 정원아. 엄마도 같이 무너지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 아빠도 마찬가지야. 차정원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너무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조미양은 딸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차정원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비밀로 할게. 조미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태석은 회장실에서 황 실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손에 쥔펜이 꺾일 듯이 휘어졌습니다. 한혜라 부회장께서 차기범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뭐? 진태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조미향과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묘지를 방문하셨고요. 차수와 아가씨 묘지였습니다. 황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한혜라의 동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 한혜라는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차기범 주변을 맴도는 거야? 진태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삐걱거렸습니다.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부회장님께서 차기범과... 그만. 진태석이 소리쳤습니다. 황 실장이 움찔했습니다. 25년 전 그때도 이상했어. 헤라가 너무 쉽게 차기범을 버렸잖아.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진태석은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혜라가 차기범과 이혼하고 자신에게 왔을 때 그녀의 눈빛이 너무 담담했던 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을 버리는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살인죄로 감옥에 갔는데 헤라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 오히려 차갑게 정리하더라고. 진태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야 했는데. 난 그냥 헤라가 강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지. 회장님, 혹시 아직도 차기범을 잊지 못한 건가? 질투심이 진태석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한혜라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수아를 찾는다는 핑계로 차기범을 만나는 거 아냐? 딸 핑계 대고. 진태석의 목소리에 도끼가 섞였습니다. 황 실장. 예, 회장님. 한혜라의 동선을 더 철저히 감시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전부 다 보고해. 알겠습니다. 차기범과 만나는 장면이 포착되면 즉시 보고하고 사진도 찍어둬. 황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부회장님께서 차수와 아가씨를 찾고 계신 건 아닐까요? 단순할 리가 없어. 25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왜 지금 찾는 거야? 진태석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황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황 실장이 물러간 후 진태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가 일궈낸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혜라, 당신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진태석의 속삭임이 텅 빈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질투와 불안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를 회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주영채가 들어서자마자 공난숙이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한테 준 오르골, 그게 뭔지 알아내. 엄마, 그게 왜 중요한데? 주영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닥에 서류를 주우려다 말았습니다. 중요하고 말고. 한혜라가 그 오르골 때문에 차기범 집까지 찾아갔어. 뭔가 있다는 거야. 공난숙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리듬감 있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오르골이 혜라와 정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일 거야. 어쩌면 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주영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차정원의 약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떻게 알아내? 차정원 방에 몰래 들어가. 오르골을 찾아내고 가능하면 다른 단서도 찾아봐. 공난숙이 주영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넌 내 딸이잖아. 이런 거 하나 못해? 주영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압박이 부담스러웠지만 차정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가짜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들어갈게. 진세훈이 회사 간 사이에. 그래. 이번 기회에 차정원의 약점을 확실히 잡아. 그년을 건양가에서 쫓아내야 네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공난숙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주영채는 엄마의 집착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진세훈이랑 결혼해야 한다고. 근데 정작 엄마는 뭘 해줬어? 주영채가 반항적인 눈빛으로 공난숙을 쳐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닥쳐.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거 아냐. 근데 네가 박경신이랑 튀는 바람에 차정원한테 다 빼앗긴 거잖아. 공난숙이 소리쳤습니다. 주영채가 움찔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어. 사랑? 그따위 감정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친 거야. 박경신은 뭐야? 무명 모델에 돈도 없는 놈한테 빠져서. 주영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알아볼게. 주영채는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공난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 넌 내가 다 알아낼 거야. 네 모든 비밀을. 공난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을 무너뜨리고 건양그룹을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무시당하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건양그룹은 내 거야. 공난숙의 속삭임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영채는 가짜 택배 유니폼을 입고 건양 저택 앞에 섰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택배요. 여기 두세요. 주영채는 재빨리 안을 살폈습니다. 진세훈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간 것이 확실했습니다. 차정원의 차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급해서. 가정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허락했습니다. 주영채는 화장실에 간 척하다가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차정원의 방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르골. 어디 있지? 주영채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을 열었지만 오르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정원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젠장. 주영채는 황급히 드레스룸 안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소리를 죽이며 문틈 사이로 밖을 지켜봤습니다. 차정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 은밀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오르골이 나타났습니다. 오르골 뚜껑을 열자 애절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차정원은 오르골을 가슴에 안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영채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엄마, 3일 후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했잖아. 거짓말쟁이.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르골 소리와 섞여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난 매일 세탁소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엄마는 안 왔어. 20년 넘게. 차정원이 오르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엄마를 무너뜨릴 차례야.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난 엄마의 모든 걸 빼앗을 거야. 차정원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기가 서렸습니다. 주영채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건양과 며느리 자리, 진세훈,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빼앗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을 밝혀서 엄마를 무너뜨릴 거야. 드레스룸에 숨어있던 주영채는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차정원이 한혜라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정원은 오르골을 다시 상자에 넣고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한참 후 주영채는 조심스럽게 드레스룸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잖아. 주영채는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정부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영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정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대박이야. 진짜 대박. 주영채는 휴대폰을 꺼내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만나기 위해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차정원이 들어서자 주하늘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차정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르골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한혜라 부회장이 그 오르골을 계속 추궁한다던데.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커피잔을 돌리며 차정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게 오빠랑 무슨 상관이야? 차정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상관 있지. 정원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주하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차정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알면 오빠도 다칠 수밖에 없어. 정원아, 그 오르골이 한혜라 부회장과 연결된 거 맞지? 주하늘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차정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발 더 캐지 마. 나도 오빠도 다칠 수 있어.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그녀의 불안을 읽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한혜라 부회장을 경계하는 거야? 주하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차정원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오빠는 모르는 게 약이야. 정말로. 차정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진세훈 씨 아내라는 거야. 그것만 기억해줘. 정원아.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차정원이 손을 뺐습니다. 주하늘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해. 하지만 어떤 비밀은 묻혀있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때가 있어. 차정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떠나려 했습니다. 정원아, 혹시 한혜라 부회장한테 복수하려는 건 아니지? 주하늘의 질문에 차정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빠, 내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난 네가 걱정돼서. 걱정은 사양할게. 앞으로는 불필요한 질문 하지 마. 우리 사이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차정원은 차갑게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주하늘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차정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원아, 너는 대체 무슨 아픔을 안고 있는 거야? 주하늘의 속삭임이 텅 빈 카페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차정원이 한혜라와 얽힌 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그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이 남긴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 정원이는 어떻게 될까? 주하늘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한혜라는 윤비서와 함께 이탈리아 오르골 제조사의 한국 수입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부회장실 책상 위에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부회장님, 이 오르골은 25년 전 단 100개만 한정 생산된 이탈리아 수제품입니다. 윤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건 몇 개야? 한혜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단 3개입니다. 한혜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3개. 하나는 내가 수아한테 사준 거고. 네, 다른 하나는 진샘이 아가씨가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윤비서가 수입 기록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혜라는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세미를 불러.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세미가 부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언니 왜 불렀어? 네가 가진 오르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된 거니? 진세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거. 영채 언니한테 빌려줬어. 오르골 소리가 좋다길래. 한혜라와 윤비서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언제? 한혜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달 전쯤? 근데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진세미가 불안한 표정으로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세미야, 네 오르골의 바닥에 긁힌 자국 있지? 한혜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진세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응, 어릴 때 떨어뜨려서 생긴 거. 그게 왜? 영채가 가진 오르골에는 그 자국이 없어. 윤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그럼 작은 사모님 오르골은 세미 아가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는군. 한혜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럼 영채가 가진 오르골은 어디서 온 거지? 국내에 들어온 건 3개뿐인데. 진세미가 언니와 윤비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혜라를 쳐다봤습니다. 수아 아가씨한테 사주신 오르골이 아닐까요? 한혜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영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세미가 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한혜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채가 수아의 오르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채가 수아를 알고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설마 영채가 수아? 한혜라의 속삭임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세미와 윤비서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비서, 주영채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해. 특히 어린 시절 기록을, 병원 기록, 학교 기록 모든 걸 찾아내. 알겠습니다. 윤비서가 나가고 한혜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침실 문을 닫으며 한혜라를 노려봤습니다. 헤라. 왜요? 한혜라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귀걸이를 빼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차기범 주변을 맴도는 거야? 진태석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거울 너머로 그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문제 때문이에요. 차정원이 차기범 양딸이잖아요. 그걸로 설명이 안 돼. 조미양까지 만나고 묘지까지 가고. 대체 뭘 찾는 거야? 진태석이 한혜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거울 속에서 둘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한혜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걸이를 화장대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 내 아내가 전 남편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상관없는 일이라고? 진태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혜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차기범을 잊지 못한 거야? 한혜라가 진태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25년 전에도 이상했어. 너무 쉽게 그를 버렸잖아.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정말 그게 다였어? 진태석의 목소리에 질투가 묻어났습니다. 한혜라는 그의 질투에 지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태석. 한혜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해. 차기범한테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지? 진태석이 한혜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혜라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목에 진태석의 손자국이 붉게 남았습니다. 손 떼요. 대답 안 할 거야? 왜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진태석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당신의 질투심에 지쳤어요. 이제 그만해요. 한혜라가 돌아서서 침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진태석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해라. 놔줘요. 당신이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혜라는 진태석의 손을 뿌리치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진태석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벽에 주먹 자국이 남았습니다. 제기랄. 그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차기범. 그 자식. 진태석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황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회장님. 한혜라의 동선을 더 철저히 감시해. 놓치는 거 없이 전부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기범도 미행을 붙여. 헤라와 만나는지 확인해. 진태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침실 밖 복도에 서 있던 한혜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태석의 질투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아, 엄마가 꼭 찾을게. 한혜라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세훈씨, 오늘 어머니가 또...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세훈이 다가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뭐? 절 의심하세요. 오르골 때문에. 어디서 구했냐고 계속 추궁하시고. 차정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뭐? 어머니가 또 그러셨어? 진세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정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전 정말 우연히 구한 건데. 어머니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차정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진세훈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애처로웠습니다.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 진세훈이 차정원을 안았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더 이상 널 괴롭히지 못하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정원이 진세훈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 아내를 왜 의심하는 거야? 진세훈은 화가 나서 한혜라를 찾아갔습니다. 한혜라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진세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책을 덮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왜 영채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훈아, 무슨... 오르골 때문에 계속 추궁하신다면서요? 영채가 뭘 잘못했어요? 진세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혜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훈아, 넌 몰라. 그 오르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연히 구한 거라잖아요. 우연이 아니야. 그 오르골은... 한혜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실망했어요, 어머니. 진세훈이 돌아섰습니다. 한혜라가 그를 불렀지만 진세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세훈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혜라는 혼자 남아 책상에 기댔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복도 끝에 숨어서 진세훈과 한혜라의 다툼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어머니. 당신이 날 버렸던 것처럼 난 당신의 모든 걸 빼앗을 거야. 차정원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한혜라가 아들에게까지 외면당하는 모습이 통쾌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당신을 떠나게 만들 거야. 마치 당신이 날 버렸던 것처럼. 차정원은 복도를 따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재에 혼자 남은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아들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수아, 네가 정말 살아있는 거니?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를 회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주영채가 들어서자 공난숙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정원의 약점을 찾았어? 엄마 그게. 주영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난숙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대로 말해. 차정원이 한혜라를 향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어. 뭐? 공난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주영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드레스룸에 숨어서 봤어. 차정원이 오르골을 꺼내들고 울면서 복수를 다짐하더라고. 한혜라가 자기를 버렸다고. 공난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쳤습니다. 계속해. 차정원이 한혜라의 딸인 것 같아. 25년 전에 버려진. 공난숙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럼 차정원이 차수하라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재미있는데. 차정원과 한혜라의 관계를 이용하면 건양가를 완전히 흔들 수 있어. 어떻게? 주영채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공난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 좀 해봐. 한혜라의 며느리가 사실은 그녀가 버린 친딸이야. 게다가 그 딸이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며느리로 들어간 거라고? 완벽한 스캔들이지. 공난숙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건데?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캐내. 차정원의 과거, 한혜라와의 정확한 관계, 차기 범과의 연결고리까지 전부 다. 공난숙이 주영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거를 확보해. 사진이든 녹음이든 뭐든 좋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알았어. 주영채가 일어서려 하자 공난숙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영채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차정원을 건양가에서 쫓아내고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해. 알아, 엄마. 주영채가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공난숙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한혜라, 네 약점을 찾았어. 이제 건양그룹은 내 거야. 공난숙의 눈빛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을 이용하면 한혜라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면 진태석도 흔들릴 거고. 공난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건양그룹을 손에 넣을 때가 왔어. 공난숙은 의자를 돌려 서울 시내를 내려다 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차정원이 있을 것입니다. 공난숙의 계획의 핵심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전화를 들어 구 실장을 불렀습니다. 구 실장, 차정원의 모든 동선을 파악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부 다. 공난숙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황 실장이 들어서자 진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차정원의 DNA를 채취해. 예?
회장님, 그게 무슨... 황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명령이었습니다. 한혜라와 친자 관계인지 확인하려고. 진태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황 실장은 회장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혹시 차정원이 차수와 아가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 진태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정원이 사용한 물컵, 머리카락 뭐든 좋아. 조심스럽게 처리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회장님. 황 실장은 며칠 후 차정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사용한 물컵을 챙겼습니다. 건양 저택에서 가정부를 통해 은밀히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비닐에 담아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황 실장은 자신이 채취한 DNA가 실제로는 주영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진태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회장실에 혼자 앉아있는 진태석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혜라가 딸을 찾아 헤맬 때 그는 은밀히 방에 공작을 펼쳤습니다. 차수아를 찾으면 한혜라가 다시 차기범에게 돌아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조미양과 차기범의 행방을 추적하는 사설 탐정들을 매수했습니다. 정보를 조작하고 추적을 방해했습니다. 만약 차정원이 정말 차수아라면... 진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혜라가 알게 되면 내가 딸을 찾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도 들통날 거야. 진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25년 동안 나만의 비밀로 간직했는데... 진태석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건넨 돈봉투, 조작된 정보,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한혜라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해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황 실장이었습니다. 진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샘플은 확보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알았어.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 혜라 부회장은 물론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진태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진태석은 자신이 조사한 대상이 실제로는 주영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주영채로 알고 차기범의 양딸을 차정원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차정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차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차정원이 차수아가 아니길. 진태석의 기도 같은 속삭임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진태석은 밤새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차정원이 부회장실에 들어서자 한혜라가 오르골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르골이 책상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왜 부르셨어요? 차정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오르골 어디서 구했는지 정확히 대답해. 한혜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차정원은 오르골을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르골 위에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우연히 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우연? 이 오르골은 25년 전 단 100개만 생산된 거야. 국내에는 3개밖에 들어오지 않았어. 한혜라가 차정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차정원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샀고 다른 하나는 세미가 가지고 있어. 마지막 하나는 행방이 묘연해. 근데 넌 그걸 가지고 있지. 차정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서 샀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오래된 물건이라고 하셔서. 거짓말. 한혜라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오르골이 흔들렸습니다. 넌 뭔가 숨기고 있어. 이 오르골이 어디서 온 건지 알고 있잖아. 차정원은 한혜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정말 우연히 구한 거예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착? 한혜라가 비웃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차정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야. 난 진실을 알아야겠어. 넌 대체 누구니?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정원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전 진세훈 씨의 아내예요. 그게 전부예요. 차정원은 속으로 한혜라가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무슨 의심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냥 세훈 씨의 아내일 뿐이에요. 차정원이 돌아서려 하자 한혜라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정원이 멈춰 섰습니다. 영채야. 한혜라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차정원의 등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넌 누구니? 정말 누구야? 한혜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부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혜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르골이 책상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채, 넌 대체 누구야? 한혜라의 속삭임이 텅 빈 부회장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오르골을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아, 네가 맞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차정원의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한혜라가 진실에 너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